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하반기에 최악의 전세 대란 올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굉장히 부동산 경기 가격 등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의주시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주제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셋값 비슷하게 한 1년 전부터 해서 한 3번 한 것 같아요. 제일 오래된 게 전셋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 그 다음이 주택임대사업 폐지하면 발생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월세와 전세시장의 변화, 이런 주제로 한 3번 나눴었는데요. 언제나 우리 곽 대표님은 이 전세시장을 예의주시, 물론 그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지금 하반기 대화 중에 여러 차례 다루긴 했었지만 20년 7월 30일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한번 그걸 쓴 분들은 올 8월이면 이제 새로운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 최초 전세 임대료가 형성이 되는 이런 시점과 맞물려서 또 우리가 전세 대란을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제, 소위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게 2020년 뭐 한 8월부터라면은 예. 이제 2년 차가 돼서 올해 8월 이후에 만기가 되면은 한 번 갱신 청구권 쓴 사람들은 다시는 그렇죠. 못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중 가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중 가격이 5%만 올려주고 싸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 이제 시세대로 올려주게 되면은 시세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그렇죠.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통계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때 2년 전에 8, 9월 이때쯤 뭐 하여튼 2020년 하반기가 굉장히 전세가 상승률이 컸어요. 그랬죠. 거의 뭐 폭등 수준이라고 네. 할 정도로 많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이다 뭐 이런 반성이 일어났었고 최근에 이거를 이제 다시 임대차 3법을 없애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흐름으로서는 뭐 없애기는 좀 힘든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2년 전 하반기처럼 20년 하반기처럼 22년 하반기에도 그런 전세 대란이 다시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다시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막 크게 오르는 상황이 온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요즘 흐름 보니까 이렇게 전세 잘 빠지지도 않고 적체가 되고 있고 적체가 오히려 되고 있고 이 이중 가격으로 돼 있던 것도 다시 전세가가 소폭 낮아져서 이 상한가하고 하한가가 다시 붙어가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사철이 된다 하더라도 전세를 뭐 올려받는다 그러면 나간다 하면은 또 빈집이 생길 텐데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그게 무슨 전세 대란이냐. 총량이 안 바뀌니까. 총량이 안 바뀌는데 또 이제 미국이 막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 예. 지금 또 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전세 대란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분명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만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적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또 한국의 새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세 대출이 또 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조건부 전망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제 조건들도 어떻게 변할 건지를 예측해 보자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전세 대란이 있다 없다. 곽 대표님은 저는 둘 중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한다면 있다에 걸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죠. 워낙 뭐 변수는 많은데 제가 본질적인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세는 우리가 들고 나고 하는 게 좀 원활해요. 예. 뭐 언제든 월세를 놓을 수 있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뭐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전세라는 거는 보증금이 크잖아요. 예. 그러면 내 전세가 빠져야 그 보증금을 들고 다른 전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건 집주인도 마찬가지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갖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은 그걸 그냥 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받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네, 그렇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그 돈으로 주게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세라는 거는 경직적인 이 관행 제도예요. 경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움직일 때는 왕창 같이 움직여요. 예. 그걸 우리가 이사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사철에는 줄줄이 어떤 사람이 전세가 빠지면은 거기 들어올 사람 또 그 사람을 또 연결돼 가지고 계속 거래가 이어지잖아요. 예. 이제 그런 연결고리 안에서 막상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전세를 내 전세가 나갔어요. 우리 집 전세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집주인이 계약금 10%를 줘요, 관행적으로. 그 돈을 들고 그 시점 이제 그 우리 집에 들어올 새 전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한두 달 남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간 안에 내가 무조건 얻어야 되죠. 얻어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야 되죠. 매매하고는 다른 거예요. 매매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전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엄청나게 큰 법률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못 들어가면은 손해배상 문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계약금 물치 이쪽엔 배액 배상 뭐 다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또 만약 전세집 못 구하면 내가 이제 밀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면은 길거리에 나앉는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부담이 큰 거죠. 예. 근데 반대의 경우에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당장 집주인 집에 경매를 붙여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안 되죠. 시간이 시간이 걸리는 필요하죠.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받아서 나가게 되니까 또 그게 뭐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 전세 만기에 돈을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그 집이 빠져야 전세금이 나오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사를 갈 때 세입자만큼 덜 급하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엄청 급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집이 빠졌다 하면 무조건 구해야 되는 맞아요. 절체절명의 상황에 예. 놓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렸냐 하면은 거래 시장에서 매매든 전세든 급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 전셋집을 기한 안에 못 구하면은 큰일 나는 사람,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은 그 시점에 급하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이사철에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 집을 선택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철에 몰린다는 거예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면 자 이제 2020년 7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발표하고 그때 전세 만기가 된 사람들은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세 매물의 양을 보면은 그 시기에 2020년 7, 8, 9월 요 시기에 보면은 매물량이 평상시 물량에 비해서 80% 정도가 줄어버려요. 그 평상시 물량의 80%가 줄었다는 얘기는 80% 가까이가 눌러앉았다니. 그냥 안 나오고 눌러 앉았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한 거죠. 뭐 결혼하거나 뭐 이사를 왔거나 지방에서 왔거나 뭐 하여튼 그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 때문에 폭등했던 겁니다. 그 시점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게 보이지만은 반대의 양상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반대가 되냐면은 그동안 눌러 앉았던 사람들이 예. 이제 밀려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은 움직인 사람이 20%뿐이 안 됐다면 이제는 그 누적된 사람들이 다시 밀려 나와서 100%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물량도 또 나올 테니까 그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지난 2년 동안에는 신규 입주 단지들 특히 작년 하반기 연말로 가면서 신규 입주가 많았기 때문에 예, 예. 그 전세 입자들이 글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올해 지금 2, 4분기 이후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요. 또 물량도 별로 없고 그 전에 작년 하반기는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전세 물량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규 입주 단지들이 작년처럼 피난처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쳐 모여 하는 과정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량이 넉넉하지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도. 예. 근데 이제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 기준금리는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네 차례에 걸쳐서 한 1% 정도 올렸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거는 꽤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 있어요. 6%대도 있다면서요, 주담대가. 예. 물론 최근에는 다시 은행들이 대출 경쟁을 하고는 있어요. 또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세 대출이 원활하게 안 나오다가 요즘에 조금 풀린 상황이에요. 금리가 밀접하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이게 전세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금리일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다거나 또는 뭐 한국에서는 리스크가 좀 정부에서 만약 올 6, 7, 8월에 전세가 막 올라간다면은 전세 대출 규제가 심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그 전세가 크게 오를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금리 얘기는 제가 길게 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는 아마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세 대출을 계속 기조를 유지해 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난은 점점 심각해지면서 전세 대출 규제가 된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물량은 부족하고 또 전세 대출은 규제되고 근데 또 제도는 지금 이제 제도 변경에 의해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5% 올려주고 싸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집주인과 타협할 수뿐이 없는 거죠. 주변 시세가 워낙 비싸져 있고 계속 오르고 있으면은 나가봤자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고
이러면은 그냥 올라간 부분, 시세 올린 부분만큼 타협해서 월세를 올려주고 사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세대출 규제를 하지 않고 전세대출이 풀려 있으면 정말 전세대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가 폭등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하게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월세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도 오르고 좀 대출금리도 오르고 이자율이 오르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월세 전환 이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작년 이전에는 보면은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월 30만 원 정도로 월세로 책정했는데 지금은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월 40만 원으로 한 데들이 늘고 있어요. 이자율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전세 사는 분들, 서민들이 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지난 문정부 5년 동안 서민들 살기 좋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문정부 시작할 때 그랬죠. 저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서민들만 당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거꾸로요. 지금 고가 전세들은 그렇게 큰 전세 대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저가 전세로 올수록 점점 전세난이 심각해질 거니까 서민 전세일수록 또 그동안 거의 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것들 이런 준주택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 뭐 이제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매수하는 게 좋겠지만 매수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만기가 뭐 8월, 9월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최악의 전세대란 올까? 주제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푸절로 가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니 조건부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쉽지만 그거는 또 우리 지향하는 바이고 우리 곽 대표님께서 저는 한쪽을 걸죠. 틀리면 틀리더라도. 그래서 곽 대표님은 전세대란이 하반기에 올까 안 올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전세대란이 오는 쪽에 일단 한 표를 던지셨고요. 일단 현재 새 정부 5월 9일 날 들어온 새 정부에서 대출이 가장 큰 문제죠.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전세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주택 그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전세가 월세로의 변환이 가속화될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요. 만약에 그렇습니다. 규제가 좀 풀린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전세 폭등 정도의 수준의 그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에서 좀 추려해 갖고 우리 곽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뭐 내용은 너무 좋다고 늘 얘기해 주시는데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소개 좀 해주시고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늘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있으니까요. 질문,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지식을 아낌없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